살다 보면 건강에 좋다는 정보는 너무 넘쳐나죠. 이거 먹어라, 저거 하지 마라, 이 운동해라, 저 운동은 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로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사람의 몸을 보는 전문가들은 자기 몸은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 궁금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한의사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절대 안 한다 하는 것만 모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정보만 드리고 끝내지 않을 겁니다. 각 지침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실제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깊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청소하고 계신가요?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남아서 몸이 바뀐다면 그게 오늘 영상의 제일 큰 목표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지침은 너무 단순해서 더 소홀하기 쉽습니다. 의사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절대 먹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한두 번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냐? 배부르게 먹어야 힘이 나지 않냐? 그런데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먹으면 위가 과하게 늘어나고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죠. 게다가 간과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당장은 소화 잘 되는 것 같아도 몇 년 쌓이면 지방간,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50대 직장인 어씨는요, 회식만 하면 무조건 폭식,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고 술과 안주를 쌓아두셨죠. 그 결과 1년에 체중이 8kg 늘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찍어보니 지방간 소견 나왔고 혈당도 경계 수치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한 말이 딱 하나였대요. 배가 찼다고 느끼기 전에 그만 드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식탁에서 배가 부른데도 아까우니까 맛있으니까 끝까지 다 드시나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밥 한 숟갈에 최소 20번은 꼭꼭 씹고 먼저 밥만 담으세요. 그리고 더 먹을까? 할 때 5분만 기다려보세요. 의외로 그 5분이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올라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위장, 간, 췌장에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지침입니다. 의사들은 달콤한 음료를 절대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은 눈에 안 보이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커피 믹스 한 잔, 캔커피 한 캔,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을 팝숟가락으로 치면 35숟갈입니다. 문제는 이 당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됩니다. 하루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몸은 변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어르신 비님은요, 나는 밥은 진짜 조금밖에 안 먹어. 왜 살이 안 빠지지? 하셨는데 알고 보니 하루 3잔씩 믹스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줄여도 음료에서 당이 숨어 들어오니 혈당은 줄지 않고 살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메리카노, 녹차, 무가당 허브티를 즐깁니다. 입이 심심할 땐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달콤한 음료 한 잔 드셨나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한 잔 줄여보세요. 당신의 간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 의사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가 제일 큰 적이거든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막히고 허리 디스크가 악화됩니다. 또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왜냐?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니까요.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70대인데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대요. 1년 만에 허리가 굽고 근육이 빠지면서 관절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의사들은 알람을 맞춰둡니다. 30분에 한 번 혹은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풉니다. 허리가 아프면 벽 짚고 다리 뒤 스트레칭, 목이 뻐근하면 어깨 돌리기. 작지만 이게 쌓이면 뇌혈류도 좋아지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혹시 오늘 몇 시간째 앉아 계신가요?
이 영상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의사들은 절대 밤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공의 시절엔 밤을 새웠겠죠. 하지만 몸으로 겪어봤기에 수면 부족이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 잘 압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우울감이 커지고 심장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어떤 50대 직장인 신임은요, 일에 쫓겨 새벽 2시 넘어 자는 게 습관이었어요. 결국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죠. 왜냐? 밤샘은 혈당 조절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든요.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조명을 노란 빛으로 바꿔보세요. 저녁 9시 이후 카페인은 끊으세요. 잘 자는 게 가장 큰 투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전문가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프네. 숨이 가빠지네. 속이 더부룩하네. 어깨가 너무 아프네. 이런 신호를 그냥 두면 대부분 큰 병이 됩니다. 제가 아는 D씨는요, 계속되는 소화 불량을 가볍게 넘겼어요. 결국 위암 1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잡아 잘 치료됐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죠. 내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술입니다. 의사도 술 마십니다. 하지만 폭음은 절대 안 합니다. 술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벽을 자극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폭음은 심장마비와 부정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회식이 있더라도 한두 잔으로 기분만 내세요. 술자리 후엔 물 많이 드시고 간에 무리 가지 않게 하세요. 일곱 번째 지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주말에 몰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일엔 바쁘니까 일주일 내내 앉아있다가 주말에 골프 18홀 돌고 등산 5시간 하고 그리고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갑자기 무리하면 다칩니다. 근육과 관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이님은요, 주말에만 헬스장 가서 2시간씩 러닝머신을 뛰었어요. 그러다 무릎, 연골이 손상돼서 지금은 걷기도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 2030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나눠서라도요. 이렇게 나누면 무릎도 덜 아프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동 언제 하세요? 주말 몰아서만 하시나요? 내일부터는 하루 10분부터라도 꼭 몸을 깨워보세요. 여덟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보약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기운이 없고 피로가 쌓이죠. 그래서 지인이나 광고 보고 보약을 많이 드세요. 문제는 내 몸 상태를 모른 채 보약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 홍삼 같은 게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속이 약한 사람은 보약의 한약재가 위장을 더 자극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50대 여성 F님은요, 피로하다고 지인 권유로 홍삼을 6개월 드셨다가 속 쓰림이 너무 심해져서 내시경해 보니 위험이 심각해졌어요. 보약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게 내 몸에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무작정 보약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나면 꼭 한번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아홉 번째, 정말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의사들은 정기검진을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검진만 받고 끝나시나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기본 검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암검진, 심장검사, 혈관검사, 치매 위험도 검사 등 정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병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60대 초반 G씨는 늘 난 건강하다며 10년 넘게 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검사했더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반대로 70대인데 정기적으로 검진하던 H님은 대장암 초기 발견으로 수술도 간단히 끝내고 지금은 건강히 손주랑 등산 다니십니다. 검진은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마지막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나요? 올해 안에 한 번은 꼭 챙기자고요. 마지막 10번째. 의사들은 좋다더라는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지인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오만 먹으면 만병통치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에 전문가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를 늘 따져보니까요. 예를 들어 이 물만 마시면 암 예방된다. 이 약초만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식단, 생활습관, 운동, 수면 이 4가지가 꾸준해야 진짜 건강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 톡방에 오후만 먹으면 된다더라 이런 글 돌고 있나요? 그럴 땐 검색창에 꼭 이게 진짜인지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지침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까요? 밥은 반만 담아 꼭꼭 씹고 배부르기 전 멈추기. 달콤한 음료 대신 물, 차로 바꾸기. 30분 앉아있으면 알람 맞춰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밤샘은 금지. 잠자기 전 핸드폰 멀리하기. 몸 신호 무시하지 말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기. 술은 1-2잔에서 딱 멈추기. 운동은 주말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1030분이라도 나누기. 보약은 무작정 먹지 말고 전문가 상담받기.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은 꼭 챙기기. 새로운 건강 정보는 무조건 사실 확인하기. 이 중 하나라도 나 이거 안 하고 있네 싶은 거 있으셨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 가장 이건 꼭 고쳐야겠다 싶은 게 뭐였나요? 지금 댓글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실천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은 오늘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직접 실천하는 건 결국 큰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기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